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 생방송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6월 14일까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7월 15일까지 원래는 30일에 1000개였는데 거의 한 40일 정도를 679개, 아프리카 별풍선 679개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 제가 좀 있으면 1주년이라서 하는 거고, 저를 이제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분석 방송 전달할 수 있게 저를 잘 이제 봐주셔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 대 필라델피아 경기는요, 이 경기 런던에서 펼쳐집니다. MLB 글로벌 시리즈고요. 우리가 흔히 이런 글로벌 시리즈들은 좀 점수가 많이 난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작년이랑 이제 2019년에 펼쳐졌던 바가 있습니다. 2019년 이때는 점수가 엄청 많이 났죠. 뭐 30점 경기, 20점 경기 이렇게 났었는데, 이때는 뭐 공인구 문제도 조금 있었고, 좀 선발들이 약간 좀 애매한 애들이었어요. 완전히 망한 릭 포셀로라든지 그런 애들 나오면서 경기가 엄청 오바 게임이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오늘 경기 기준점이 10.5거든요. 사실 이때 1차전은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스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다소간에 웨인라이트 한창 이제 헤맬 때 그때 경기를 한 거에서 일방적이었었고, 두 번째 경기는 마커스 스트로먼, 이 당시에 스트로먼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방어율 막 1점대 이랬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매튜 리버라토레 선발 싸움도 두 경기 모두 다 컵스가 앞서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스트로먼이 일단 털렸고 실책 같은 것들도 많이 겹치면서 세인트루이스는 빨리 리버라토를 조금만 쓰고 약간 불펜들을 빨리 가동했던 경기였었는데, 어쨌든 세인트루이스가 생각보다 잘 쳐지면서 승리를 가져갔다. 2019년에는요 여기 구장이 조금 작은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홈런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2023년 들어서는 펜스 같은 것들도 조금 넓히고 이러면서 다소간의 구장이 좀 커진 감이 있었습니다. 내일 양 팀의 라인업 보면은 머나야나 수아레즈 모두 다 꽤나 지금 잘하고 있는 투수들입니다. 머나야도 지금 방어율 3.63으로 괜찮은 편이고, 한창 잘하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털렸어요. 애리조나한테 5.2이닝 5자책 하면서 삼진을 10개 잡았는데도 실점이 꽤나 있었다, 뭐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 전까지는 방어율 3점대 초반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펼쳤던 런던 시리즈보다는 다소간의 선발 투수가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랑에셔레즈가 저번에 한번 2회 만에 이제 손에 공을 맞고 내려갔어요. 큰 부상으로 연결은 안 됐고 바로 나오는 모습인데, 그 경기도 사실 2이닝 2K로 피안타 하나도 안 맞고 괜찮은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번에 콜로라도한테 투어스에서 얻어맞은 거는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 라네 슈아레즈는 올 시즌이 다른 시즌에 비해서도 삼진도 많고 여전히 피홈런 적고, 그리고 볼넷 같은 것들도 확실히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한 번 정도는 더 믿음을 주고 싶고, 이 경기는 기준점이 높아요. 런던 시리즈여가지고.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저는 언더 보고 싶고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우세를 한번 점쳐보도록 할 텐데, 수아레즈는 매치 애들한테 218 정도로 좋은 편이고, 시험 머나야는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380 정도로 상대 누적이 좋지가 않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양팀 다 이동을 했던 만큼 불펜들도 다 가동이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10.5 기준으로는 물론 구장 특성이 있긴 하지만은 9번이나 언더였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언더 게임 보면서 필라델피아 사이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이 텍사스 경기는 사실 텍사스 빠따가 오락가락이 너무 심합니다. 얘네가 뭐 살아난 것 같으면서도 죽고, 코리 시거도 지금 한창 살아났다가 햄스트링 쪽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이 텍사스의 빠따가 살아났다가 또 확 죽은 모양새라서 경기 가늠이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두 경기 14안타 3홈런, 11안타 3홈런 쳐주면서 오히려 이제 원정에서는 나름대로 빠따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 텍사스의 홈구장 글로브 라이프 필드도 타자 구장에 속하는 편이다. 내일 선발 왔고 보면은 앤드류 히니랑 스펜서 하워드가 붙는데, 히니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직전 경기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6이닝 무실점 7K 아주 깔끔한 경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 시즌의 히니를 아주 막 올려치기는 좀 그렇다. 볼질도 조금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딱히 저는 뭐 믿음이스럽지는 않고요. 그리고 스펜서 하워드는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되게 못했잖아요. 근데 오프너를 쓴 다음에 좀 롱리리프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서 한 4이닝 정도를 무실점, 2실점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 상으로는 그래도 좀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텍사스는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에선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 샌프란시스코는 좌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대 평소보다 잘 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요즘에 기세도 그렇고 빠따 기세도 그렇고 선발 투수 차이도 사실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샘프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게 또 샌프란시스코가 프렌이잖아요. 안정적인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샘프 프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애틀랜타. 이게 지금 애틀랜타 빠따가 계속해서 마탱이가 가 있습니다. 그게 여전히 끊일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언더 같은 것들로 애틀랜타 게임을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맥켄지 고어가 직전 경기 때는 한번 부진했습니다. 매츠한테 4.1이닝 동안 6실점, 볼넷 또 4개나 주고. 올 시즌에 고어가 볼넷이 되게 상대적으로 적어졌었어요. 근데 이날은 볼넷도 조금 많았고 평소보다 피안타도 많았다. 그게 전부 다 좀 안타로 이어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좀 대부분의 구종들, 여러 구종들이 다 쳐맞았습니다. 다 몰리는 공도 많았고, 존 밖에 피안타는 이렇게 체인지업 하나밖에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고어가 좀 아쉬웠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 그냥 고어는 제대로 브레이크아웃 시즌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이날 실점을 통해서 방어를 많이 뛰긴 했지만은, 그냥 뭐 삼진 개수라든지 피안타 개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으로 홈런도 그렇고 그냥 고어는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고어는 한 번 더 믿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얘가 통산 애틀랜타 상대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3.86 정도로 뭐 지난 시즌 한번 5이닝 5실점 했던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이 고어가 통산 애틀랜타 애들 상대로 73타석에 197 정도 좋은 면모도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상대를 잘했던 편이고, 반대로 찰리 보트는 97타석에 276 정도로 상대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모습이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더구나 찰리 보튼도 얘도 뭐 직전 경기 오클랜드한테 6이닝 무실점으로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널뛰기 피칭이 워낙 심하죠. 워싱턴한테 5.2이닝 8실점. 바로 2주 전쯤에 워싱턴한테 개쳐 맞았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날에만 피안타 12개 맞으면서 엄청 난타를 당했는데, 워싱턴의 프랜 1.62짜리도 충분히 갈만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워플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 생각하고 고어가 애틀랜타도 강했다. 게다가 워싱턴 역시나 최근에 빠따가 6안타, 7안타, 6안타, 5안타 이 지경이거든요. 이 경기는 뭐 언더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내일 뭐 애틀랜타가 좌한 상대로 잘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딱히 요즘 애틀랜타 생각하면은 이것도 가중치를 두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피츠버그 대 미네소타는 내일 아마 피츠버그가 불펜 데이를 돌릴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오프너로 물로진스키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퀸 프리스터라든지 루이스 오티즈 이런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퀸 프리스터가 작년에는 진짜 못 봐줄 지경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종종 사람답게 했다. 루이스 오티즈 작년에는 선발의 한 축이었는데 가끔 뭐 8이닝 먹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그냥 4점대, 5점대밖에 못했던 친구예요. 일단은 피츠버그가 불펜데이라는 점, 혹은 이렇게 그 오프너 이후에 길게 쓰는 이런 운영을 할 것 같은데, 딱히 지금 피츠버그나 미네소타나 이 경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리처드슨도 시즌 초반에 좋았을 때랑 달리 요즘에는 이닝도 줄어들고 실점도 꽤나 많아진 상황이고, 양 팀의 빠따도 그냥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요. 요즘에 미네소타가 또 4연패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클랜드가 호거네스가 뜬금호투를 해주면서 배시 상대로도 전혀 안 밀렸습니다. 결국에는 토론토 빠따가 배신을 했던 경기였었어요. 불개주 같은 애들도 조금 살아난 양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최근 5경기 2할 1푼 3리 3홈런 이런 또 부진한 경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역시 토론토도 빠따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오클랜드도 역시 같은 5경기 동안 오히려 타율이 2할 5푼밖에 안 돼요. 엄청 빠따가 부진한 와중에 내일은 루이스 메디나도 공 자체는 괜찮습니다. 구위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여전히 볼넷이 너무나도 많고, 작년에도 109이닝 동안 볼넷이 57개였거든요. 그냥 그래요. 구위형 투수고 제구가 아직 안 잡혀있다. 여전히 막 믿고 갈 정도는 아니에요. 5월달에 마이너에서도 썩 좋지도 않았었고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피해가고 싶은데, 거스먼도 스플리터를 잘 던지는 투수거든요. 제가 요즘에 맨날 저번 시애틀전도 그렇고 스플리터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클랜드는요, 스플리터 상대를 잘 못하는 팀에 속합니다. 0.02 평균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5 정도로 스플리터한테는 좀 약한 면모가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거스먼이 생각보다 오클랜드 상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여태 통산 오클랜드 상대로 얼마 상대를 안 하긴 했지만은 3-3 정도 좋지는 않았다. 루이스 메디나도 그냥 보통인 편이고, 이래가지고 경기 가늠이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거스먼이 오클랜드한테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양팀 빠따 생각하면 그냥 언더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토론토 지금 빠따 상태라면은 메디나도 직전 경기 애틀을 잘 상대를 했던 것처럼 꽤나 해줄 법도 하고, 거스먼 기본적으로는 한창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 요즘에는 돌아오는 모양새가 있긴 하거든요. 볼티모어한테는 얼마 전에 막 3홈런 맞고 못했지만은, 저는 한번 거스먼의 호투 기대해 보면서 언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통상 그래도 얘가 오클랜드 상대로는 3.05 정도로 괜찮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다. 옛날에 오클랜드 상대로 원정 가가지고 완봉까지 거두는 기억도 있고 막 그런 친구라 가지고 저는 그냥 언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화싹 대 보스턴. 어제 화싹이 그 게럿 크로시에가 등판하는 날에 연패 행진은 끊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장 연패 기록을 수립을 하고 바로 끊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제 구도는 보스턴도 쿠퍼 크리스웰이었었고 화이트삭스는 에이스 크로시에가 나온 날이었는데 확연하게 선발 무게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베어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많이 실망스러운 편이기는 해요. 원래 뭐 땅볼 투수에다가 싱커 구속이 막 95마일 나오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해준다. 보스턴에서 지난 시즌 팩스턴이랑 더불어서 수진의 원투펀치였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데 화이트삭스가 너무 좀 빡센 투수가 올라옵니다. 나스트린이 올 시즌의 데뷔 시즌인데 방어율 9.74 너무 부진해요. 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4이닝밖에 못 먹고 있고 어지간해서는 요즘에 보스턴 빠따를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보스턴이 그래도 빠따가 최근에 상승세기도 하고 최근 10경기 동안 276 타율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홈보다도 원정에서 잘 치는 홈에서는 238 원정에서는 258 정도로 홈보다 확연하게 원정에서 좋아요. 요즘에 보스턴 선수단에 빠따 분위기가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아마 나스트리니가 일찍 내려간다고 하면은 화이트삭스가 그 좀 경기를 일찍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롱릴리프한테 그냥 대충 막아라 이렇게 맡긴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어제 이 화이트삭스의 롱릴리프인 조나단 캐넌이 거의 한 69를 던졌거든요. 뭐 소로카 같은 애들 내세울 수도 있는데 소로카는 올 시즌 거의 뭐 최악의 투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보스턴이 일찌감치 나스트리니를 무너뜨린다면은 더 쉽게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파싹이 뭐 배우 상대로 뭐 선전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한데 어지간해서는 보스턴 사이드를 보고 싶네요. 저는 거기다가 오바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 경기 어제 디트로이트가 미러키한테 아주 압살을 당했습니다. 어제는 좀 그 선발이 약간 바뀌는 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페랄타가 또 등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KC 마이즈 최근 경기들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최근 3경기 동안 1.2이닝 6실점, 4.1이닝 3실점, 4이닝 3실점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와가지고 나아질 만한 기미를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얘도 뭐 전체 1피 출신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미러키가 어제 아주 난타를 했다 이런 것들도 기억에 남고 반대로 이제 프레디 페랄타 얘도 사실 올 시즌에 방어율 3.74 정도 원래 지난 몇 년 동안은 3점대 중반 혹은 후반 아니면은 좀 후반에 그 시즌 후반에 무너지고 시즌 초중반에는 잘하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벌써 3.74 정도로 출발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전히 삼진 많이 잡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페랄타는 기대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보다는 더 잘해줘야 되는데 조금 아쉽고 얼마 전에 화싹한테도 5이닝 3실점 하고 그전에는 뭐 잘한 적도 있었지만은 휴스턴한테 5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한 2, 3실점 가량을 꾸준히 해주던 기간이 있었어요. 물론 디트로이트 빠따 요즘에 좀 많이 못하고 있는 편이라 가지고 최근 4경기 동안 디트로이트가 4안타, 6안타, 2안타, 2안타 정말 빠따가 부진하기는 해요. 이런 와중에 페랄타를 상대를 한다면은 또 디트로이트 빠따가 침묵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미러키도 한창 5안타, 7안타, 3안타 5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 기록하다가 어제만 16안타를 치면서 되게 편한 경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내일 경기는 한번 7.5 정도면은 오바 한번 찔러보고 싶어요. 일단은 마이즈 요즘에 너무 안 좋고 페랄타 물론 디트 빠따가 지금 물 빠따긴 한데 페랄타한테 그래도 한 2, 3실점 정도는 기대만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7.5면은 나름대로 갈만한 기준점으로 보이고 빠따 기세상으로도 그렇고 선발 투수 차이도 분위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미러키 쪽으로 쏠리는 감이 꽤나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켄자 대 시애틀 이 시리즈가 되게 어려워요. 요즘에 켄자는 빠따가 또 살아난 모습이고 얘네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히 있다. 원정에선 2할 3푼 1리밖에 못 치는데 홈에서는 274 정도로 홈에서 상당히 잘 치는 팀에 속하거든요. 아무래도 구장이 좀 카우프만 스타디움도 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최근에 켄자가 3경기 연속으로 10안타 쳐주면서 오박게임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양상인데 문제는 이제 시애틀 투수가 루이스 카스티오라는 거거든요. 카스티오가 시즌 출발은 조금 별로였지만은 최근 10경기 동안 이닝도 많이 먹고 방어율 2.01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요즘에 카스티오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에요. 본인의 실력으로 방어율 2.99, 2점대에 진입을 했다. 알렉 마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이렇게 피안타, 피홈런, 볼넷 모든 부분이 개선된 면이 있다. 이런 얘기들 했지만은 최근 이제 3경기 동안 6이닝 3실점, 7이닝 5실점, 5이닝 5실점 그냥 실점이 많아요. 이런 형편이어서 알렉마시가 얼마나 해줄지 이런 것들도 고민거리인데 카스티오는 켄자 애들을 194 정도로 상대를 잘했고 알렉마시는 273 정도 비교적 부진한 편이긴 했거든요. 다만 내일은 켄자가 평소보다는 잘 치고 시애틀은 평소보다 못 치고 이런 형편이어가지고 뭐를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즘에 좀 흔들리는 마쉬를 시애틀 빠따가 공략을 못 해준다면은 켄자가 요즘에 잘 치고 내일도 괜찮다는 게 있는데 난공불락의 카스티오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그냥 시애틀 사이드에 언더가고 싶어요.
어제도 막 시애틀이 1회에만 7점 내고 결국에는 캔자가 경기를 뒤집고 아주 레전드 경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어렵죠. 캔자의 뒷심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참 무서운데 저는 일단 시각 자체는 시애틀 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대 시카고 컵스 어제도 저스틴 스틸 경기였는데 제가 신시내티 상대로 스틸이 잘 못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다. 어제는 그래도 스틸이 꽤 했어요. 7이닝 동안 3실점이었으니까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는 잘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쪽은 신시내티였었고 로도로도 굉장히 잘했죠. 일단 내일 선발 에벗 대 벤 브라운. 이게 에벗도 지금 시즌 방어 3.39로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방어율 1점대에다가 되게 잘했었는데 소포모어 시즌도 괜찮게 치르고 있다. 문제는 이 에벗이 지금 69이닝 동안 피홈런을 12개나 맞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신시내티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가 홈런 파크 팩터상으로 리그 전체 1등이거든요. 그 정도로 홈런도 잘 나오는 구장이다. 이래가지고 에벗이 홈에서는 조금 걱정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래도 원정보다 홈에서 잘했던 편이기도 하고 얘가 뭐 잘할 때는 막 7이닝도 먹어주면서 무실점 혹은 1실점 이런 식으로 피안타도 많이 안 주고 괜찮은 피칭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뭐 가끔 오락가락할 때가 있다. 그게 문제인데 반면에 이제 벤 브라운 지난번 미러키전을 7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으면서 노히트 피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구위도 그렇고 참 이 친구 잘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바로 직전 경기 신시내티한테 5이닝 5실점 그때는 또 컵스 홈이었었거든요. 리글리 필드에서도 신시내티를 당해내지 못했다. 그때부터 이제 신시내티의 빠따 상승세가 시작이 됐었죠. 어제 뭐 최근 두 경기는 9안타 5안타에 그치면서 다소간에 약간 꺾이긴 했는데 신시내티가 최근 6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10안타, 18안타, 12안타, 12안타 이렇게 쳤었던 경기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 신시내티 빠따 상승세도 그렇고 선발 투수 차이도 그래도 벤 브라운이 한번 신인 투수이기도 하고 저점을 노출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신시내티 사이드를 좀 보고 싶네요. 여전히 컵스 빠따는 물빠따고 한번 언더도 봄직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언더 보는 거는 벤 브라운의 호투도 기대를 하는 거죠. 신시내티 빠따도 한창 좋다가 최근 두 경기는 9안타 5안타 이랬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 경기 얘네들이 직전 경기 때 맞붙었었거든요. 6월 2일날 맞붙었는데 그날 브래들리는 3.1이닝 만에 9실점 브래디쉬는 2.2이닝 만에 5실점 이랬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앞두고 그 경기를 앞두고 얘네들이 요즘에 좀 잘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언더게임 예측을 했는데 거의 뭐 한 3이닝 만에 터졌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 브래디쉬도 지금 살짝 몸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조금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타지 브래들리도 결국에는 9위는 좋은 투수지만은 작년 같은 모습 피홈런을 그 경기에서만 4방을 맞는다든지 3.1이닝 동안 볼넷도 리스크도 있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일단 오바 같은 것들은 꽤나 보고 싶네요. 내일은 볼티모어가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잘 치는 날이라고도 하고 타지 브래들리가 이 볼티모어 친구들한테 통산 약한 면모도 조금 있거든요. 52타석 동안 3삼선 정도로 좋지도 않았다. 특히 장타를 굉장히 많이 맞는 모습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브래디쉬도 273 정도로 좋은 편은 아니다. 장타도 꽤나 맞았었고 그 브래디쉬가 작년에 이제 볼티한테 7이닝 4실점 막 이런 피칭도 하고 6이닝 2실점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작년이 브레이크아웃 시즌이었었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근데 올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시즌을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볼넷도 지금 28이닝 동안 14개거든요. 2이닝당 하나 골인데 작년에는 173이닝에 45개밖에 안 줬으니까 브래디쉬도 이런 제구 같은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템파베이도 아주 득점을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템파베이 그래도 5경기 동안 타율이 2할 8푼 7리 꽤나 괜찮게 찍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에다가 뭐 볼티사이드 이렇게 볼 것 같네요. 이 볼티모어가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쳐줬으면 좋겠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사실 콜로라도의 펠트너는 곰버랑 퀀트릴이랑 같이 묶이기에는 다코다 허더슨한테 그 자리를 좀 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4.1이닝 7실점, 4.1이닝 8실점 이렇게 하면서 특히 쿠어스에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내일은 뭐 원정이긴 한데 뭐 얘도 홈보다는 그래도 원정에서 잘했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 그냥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네. 반면에 세인트루이스의 이제 칼 깁슨 같은 경우는 얘도 한창 잘하다가 한 번씩 미끄러지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시즌 방어 3.69에다가 이 펠트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통산 세인트루이스의 깁슨이 콜로라도 상대로 6.1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5.2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좋은 기억들이 꽤나 있기는 합니다. 쿠어스에서도 딱히 약한 모습은 아니었었고 카이 깁슨이 지금 콜로라도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 1할 2푼 5리로 굉장히 강력했어요. 물론 뭐 상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상대를 굉장히 잘했다는 점들. 뭐 요즘에 깁슨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올 시즌도 상태도 괜찮은 편이다.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냥 세인트루이스 사이드 보는 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저는 내일 뭐 양팀 다 빠따는 평소보다 많이 못 치고 콜로라도가 특히 더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언더오버는 조금 꺼림칙하네. 양팀 둘 다 요즘에 빠따는 그냥 잘 칠 때도 있고 못 칠 때도 있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언더오버는 안 보고 싶고요. 그냥 깁슨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양키스 대 다저스 경기, 야 이게 어제 경기도 그렇고 전혀 예상이랑은 반대로 했었어요. 야마모토의 호투라든지 그리고 뉴욕 양키스도 포티시라는 거의 뭐 대체 선발을 내세웠는데도 그 경기가 언더가 나왔다. 이런 것들 보면은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오바를 생각했는데 언더 나온 게 제일 좀 충격이었었고 코르테스도 한창 잘하다가 최근 경기들에서는 5.1이닝 2실점, 4.1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요즘 들어서는 조금 꺾인 모양새입니다. 시즌방울 3.46, 홈에서는 1.12, 원정에서는 6.17 이런 식으로 홈에서 아주 잘한다.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그러긴 한데 일단 요즘 모습이 약간 아쉬우면 그런 것들은 좀 꼬집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개빈 스톤 같은 거는 시즌 2.90으로 거의 뭐 지금 다저스 선발 투수들 가운데서 조용한 강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그냥 내일은 나는 뭐 스톤은 글쎄 어느 정도 기대는 있어. 그냥 무난하게 잘 막아줬다는 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양키스 봤다가 어제 그냥 확 식었던 거 그게 좀 걱정이네. 그냥 선발상으로는 코르테스보다는 스톤이 그래도 조금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키스가 잘하는 빠따가 어제 그냥 침묵을 했던 점들 이런 것들 보면은 다저스 사이드가 나빠 보진 않네요. 저는 되게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그래도 코르테스한테 조금 희망적인 거는 지금 36타수 동안 206 정도로 괜찮았었다.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더라고요. 소토가요. 제가 어제 경기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팔꿈치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번 시리즈에 계속 못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던 게 저지 스탠튼 소토로 이어지는 양키스의 핵바닥 이 라인업 이게 조금 흔들릴 감이 있다. 그리고 어제는 양키스가 이제 좀 올 시즌에 많이 내밀고 있는 리드오프 앤서니 볼피도 어제는 조금 아쉬웠었죠. 양키스 바닥 소토가 없는 것도 꽤나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뭐 프렌 같은 거 이렇게 안정적인 것도 볼만도 하다고 싶네요. 그냥 어려운 경기예요. 어지간하면 피하시고 어제도 이랬어. 어제도 양팀 다 이렇게 바타상으로는 좀 빨간색으로 많이 물들여져 있었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인데 마이애미가 내일 로더리 무뇨즈를 올립니다. 로더리 무뇨즈도 얘도 뭐 유망주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은데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긴 했었어요. 얼마 전에 다저스한테 5월 7일날 4.2이닝 6실점 그전 경기들은 그래도 땜빵을 잘 했는데 별로 못했었고요. 지금 마이너리그 최근 5경기 동안 3.58로 좋았었거든요. 한창 좋았는데 하필 직전 경기에서 6.1이닝 7실점 홈런을 2개나 맞으면서 마이너리그에서 잘하던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딱히 무노즈에 대한 신뢰는 크지는 않다. 뭐 공 같은 것들은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딱히 신뢰가 많이 가지는 않네요. 반면에 벤 라이블리 올 시즌에 싱커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었고 이 덕분에 지금 그냥 방울도 2.84 매우 훌륭하죠. 이닝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적당히 잘해주고 있다. 라이블리는 클리블랜드가 이미 뽕을 다 뽑았어요. 그 정도로 라이블리의 모습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만 한 것 같고 그냥 클리블랜드는 잘 치지는 못해도 응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오고요. 그냥 이 경기는 편하게 가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렇게 무노즈라든지 당장 어제도 포틱 같은 애들도 그렇고 갑자기 올려쓴 뭐 임시 선발이라든지 뭐 신인 투수들 되게 잘하는 경우가 좀 적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어제도 호건 해리스가 토론토 상대로 호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선발 투수가 신인인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대체 선발인 경우나 이런 경우가 되게 좀 꺼림칙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클리블랜드 사이드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사실 맷 월드론이 지금 너클볼이 제대로 돌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29.1이닝 1.84 삼진 35개나 잡아주면서 그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포수도 탄다 이랬었는데 아마 내일은 히가시오카랑 합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냥 월드로는 요즘에 제대로 지금 너클볼이 먹혀들고 있는 중이고요. 라인 넬슨은 제가 여러 차례 홈이랑 원정 편차가 심하다. 홈에서는 졸라 못하고 원정에서는 잘한다. 이런 양상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는데 올 시즌도 비슷합니다. 홈에서는 6.75, 원정 3.97. 그래도 원정에서가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홈에서 7.2이닝 2실점 해주면서 본인의 가치를 보여줬어요. 지금 애리조나도 뭐 이로드라든지
지금 뭐 몽고메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잭 갈렌이나 메릴 켈리 다 이렇게 주요 로테이션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라인 넬슨이 토미 헨리 같은 애들은 밀어낸 양상을 보입니다. 세콘이라든지 이런 애들. 내일은 이제 과연 넬슨이 얼마나 좀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통상 샌디에고한테는 6.23 정도로 좋지는 않았었고 그냥 월드론이 물론 언제 얘가 마탱에 갈지는 몰라. 근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다 이런 것도 보이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샌디에고가 원정에서만 졸라 잘 치고 홈에서는 못 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지금 홈에서 애리조나한테 10안타 14안타 쳐주고 있거든요. 두 경기 모두 홈런도 기록도 하고 이러면서 좋은 경기들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내일은 물론 양 선수 선발 투수들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한번 샌디 사이드 쪽을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일러 앤더슨이랑 헌터 브라운이 붙는데 타일러 앤더슨은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방어율 지금 2.37 정도로 2022년을 재현하고 있는 중이죠. 작년에는 이제 피홈런이라든지 볼넷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올 시즌에는 뭐 사실 두 분 모두 다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소화한 이닝 대비 피홈런이나 볼넷이나 되게 아쉽기는 해. 그래도 꾸역꾸역 잘 맞고 있긴 하다. 최근 경기들에서 그냥 꾸준하게 너무 잘해주고 있어. 시즌 방어율이 그냥 2.37인 게 제일 놀랍고 마땅히 크게 털렸다고 했을 때도 6.1이닝 동안 4실점 정도면은 아주 뭐 많이 털린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볼넷이 많은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앤더슨은 천사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헌터 브라운도 시즌 초반에는 엄청 마탱이가 갔었는데 최근 6경기 동안은 3.62 정도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얘도 뭐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그때는 이제 뭐 신인왕급 뭐 이렇게 뭐 불리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이제 후반기 때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올 시즌 초반에도 많이 헤매다가 그래도 요즘에는 괜찮아요. 지금 여기 적힌 거랑은 다르게 땅볼 비율 같은 것들도 꽤나 회복하기도 했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헌터 브라운이다. 언더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냥 걱정되는 거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언더를 보는 입장에서는 내일 그 타일러 앤더슨이 그래도 헌터 브라운보다는 앤더슨이 미들맨인데 휴스턴 애들한테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물론 뭐 앤더슨이 좀 널뛰기도 하다 보니까 시즌별로 기복을 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네요. 헌터 브라운 2, 3점 정도로 그래도 천사 애들을 잘 막았다. 이래가지고 그냥 저는 언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냥 천사가 요즘에 빠따가 너무 울빠따예요. 천사 쪽은 아무리 브라운이라고 해도 빠따를 좀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들고 그냥 휴스턴이 조금 못 치길 바라야 될 것 같아. 여러 차례 휴스턴이 올 시즌에 총 82개 홈런을 까고 있는데 홈에서는 55, 원정에서는 27. 그냥 홈이랑 원정이랑 홈런 차이가 2배가 나요.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언더 같은 거 보고 싶네요. 이제 3일 정도 있으면은 유로가 개막을 하니까 주전들을 좀 아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제 막 폴란드 같은 팀이 밀리크 같은 애들 전반 2분 만에 부상으로 밀리크가 대표팀에서 낙마를 했거든요. 이런 일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전 선수에게는 좀 휴식을 줄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는 고배당 노리는 경기 해보도록 하고요. 첫 경기 슬로베니아 대 불가리아는 어차피 슬로베니아는 이제 명단 다 나왔고 직전 평가전에서는 그래도 좀 쉽게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상대팀이 좀 쉬운 편이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불가리아를 많이 깎아내렸었어요. 최근에는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거 뭐 얘기할 거 없이 이 경기 슬로베니아 사이드로 햄무라든지 무승부 같은 거 그냥 볼만합니다. 슬로베니아도 막 엄청 상대팀을 이렇게 막 부수는 팀까지는 아니에요. 뭐 제가 여러 차례 슬로베니아가 재능들이 많이는 없다. 그래도 뭐 이 세슈코 같은 애들도 있고 뭐 골키퍼도 오블락 선수 나오고 뭐 이러면서 조용조용한 경기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거보다도 불가리아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한 20-30년 전에 비해서는 재능이 안 나오고 있어. 베르바토프 이후로는 이렇다 할 재능이 별로 없는 나라인데 불가리아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에 행보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슬로베니아가 내일 이제 유로를 바로 앞두고 좀 라인업에 힘 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뭐 햄무라든지 무승부 이런 거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대 오스트리아는 사실 바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요즘에 스위스는 하락세, 오스트리아는 상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다소간에 스위스 라인업이 오락가락 하긴 했는데요. 오늘 경기 뭐 양팀이 주전을 많이 돌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가장 눈에 들어온 거는 이 오스트리아가 최근에 A매치에서 이렇거든요. 세르비아 상대로 제가 이 경기도 일반승 봤는데 그 연속골 넣으면서 적중도 했었고 최근에 오스트리아가 랄프 랑닉의 이런 그 강력한 압박 축구, 많이 뛰는 기동력들 이런 것들을 살린 축구가 상당히 잘 돌아가거든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도 다소간에 이를 낼 수도 있는 그런 팀까지도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이 경기 한번 오스트리아의 프랜사이드 같은 것들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무승부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갈만한 것 같고 사실 스웨덴 대 세르비아는 그냥 갈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스웨덴은 대회 못 나왔고 세르비아는 뭐 대회 진출을 하긴 했는데 요즘 행보가 별로예요. 짜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재능들이 많은 건 맞는데 짜임새가 썩 좋지가 않고 수비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덴은 요즘에 좀 세대 교체를 많이 좀 꾀하고 있고 발 빠른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기는 한데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는 중원이나 수비 쪽에서 그전 세대에 비해서는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는 딱히 욕심은 안 내고 그냥 오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헝가리는 얘네들이 뭐 네이션스리그 A 등급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대적인 강팀을 잘 잡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그 막 약팀을 엄청 잘 두드러 패지는 못해요. 뭐 몬테네그로 상대로 마인하고 코소보 상대로 마인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정도의 팀은 그래도 꽤나 상대를 잘할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아일랜드한테 그 92분에 골 쳐먹히면서 제가 이 경기 무승부를 봤는데 92분에 골 쳐먹히면서 약간 아쉽기도 했었고 사실 이스라엘은 얘네들이 그 이번엔 유로 예선에서 막판까지 좀 진출까지 할 만했습니다만은 대표팀을 엄청 안 좋게 나갔던 자하비 같은 애들도 예토전승 시키면서 막 불러들이고 했는데 무튼 이스라엘이 요즘에는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저는 이 경기 헝가리가 아마 가져갈 건 같은데 일단 헝가리 역시 유로 대회에 진출을 하는 만큼 주전을 내보낼지도 모르겠고 이 경기 역시도 그냥 딱 이번 A매치 라운드가 항상 그렇죠. 저는 헝가리 해무라든지 무승부 같은 것도 고배당 노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헝가리가 상대팀을 엄청 잘 패는 팀까지도 아니다. 꽤나 로테이션도 생각해봄직도 하다. 상급 팀들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무대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도 포르투갈은 이번 대회 우승 배당상으로는 거의 한 4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크로아티아는 거의 한 10위권이거든요. 아무래도 크로아티아가 전반적인 이런 선수단의 나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밀려있는 모양새인데 양팀 간의 역대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최근 2020년대 들어서는 포르투갈이 많이 이겼습니다. 최근 데이터 같은 것들은 포르투갈이 조금 앞서고 기본적인 전력상으로도 포르투갈이 조금 앞선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최근에 포르투갈은 슬로베니아한테 발목을 잡힌 적이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팀들을 마인으로 많이 패고 있다. 뭐 물론 한 끗발 처지는 팀들이 많긴 했지만은 그전에도 보면 이렇게 유로 예선을 전승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막 폭격도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의 요즘 색깔 자체는 나쁘지 않다. 사실 뭐 제가 여러 차례 호날두가 안 나올 때 이런 경기력들이 오히려 나은 모습들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뭐 포르투갈이나 크로아티아나 주전을 얼마나 내보느냐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포르투갈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은 나는데 모르겠어. 이거는 라인업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최근 체급상으로는 포르투갈이 조금 앞서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이 홈이기도 하고 일반승 배당도 1.6이 조금 안 되지만은 그래도 크로아티아 상대로 나쁘지는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저는 포르투갈 사이드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대 룩셈부르크인데 뭐 벨기에는 뭐 중원 구성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한 세대가 황금 세대가 저물면서 그 뒷세대는 전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뭐 A매치 역대 최다 득점자 루카쿠 같은 일도 건재한 편이고 제가 아마 이때 벨기에와 몬테네그로 경기에서 이날 케빈 데브라이너가 경기에 뛴다면은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 했는데 데브라이너가 골도 넣었었죠. 막판에 트로사르가 골 넣으면서 마인까지 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애매한 선수인 바카요코 쓰는 것도 있고 리그에서 잘 나갔던 오펜다라든지 트로사르 같은 애들 도쿠 이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때도 보면은 벨기에가 라인업을 되게 좀 약하게 나왔었거든요. 로테이션도 많이 돌렸었고. 그래서 이 룩셈부르크가 과연 얼마나 좀 힘을 쏟을지는 모르겠으나 감독이 뭐 11년을 맡았다. 그래갖고 꾸준하게 선수들을 다 봐오면서 좀 튼튼한 팀으로 만들었다.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거의 B등급 정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옛날에는 룩셈부르크 하면은 딱 들었을 때 유럽의 소국이고 되게 약한 나라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실속 있는 팀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어제 그 아이슬란드 대 잉글랜드 승부 같은 그런 개역배가 나온다. 룩셈부르크도 아주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저는 벨기에의 햄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한번 룩셈부르크 이프렌도 배당이 괜찮거든요. 저는 그것도 꽤나 가볼만하다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스페인 대 북아일랜드는 제가 저번에 스페인이 안도라랑 할 때도 아무리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도 얘네들의 색깔 딱 이제 압도적인 이런 점유율 축구 하면서 상대팀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그런 경기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북아일랜드가 그래도 얘네들은 안도라랑은 비교하기가 되게 실례죠. 보시다시피 최근에 덴마크도 유로에서 막바지 때 잡고 물론 덴마크가
진출을 확정한 상태긴 했지만은 스코틀랜드 상대로도 최근에 승리도 해보고 루마니아 상대로도 비기고 이러면서 그래도 수비적인 짜임새는 꽤나 있다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북아일랜드의 전력을 높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스페인이 또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기는 해. 이 경기도 한번 스페인의 햄무 같은 거 그냥 고배당 또 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 콜롬비아는요, 최근에 콜롬비아 A매치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나 긴 기간 동안 무패 행진 쭈루룩 해주고 있거든요. 20경기 가까이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 최근 이렇게 보시다시피 콜롬비아가 남미에서는 막 브라질 잡으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A매치에서도 요즘에 연승도 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스페인 상대로 이기는 경기도 있었어요. 제가 이때도 콜롬비아 프렌 주장했었는데 내일도 한번 콜롬비아가 미국 상대로 원정이긴 한데 콜롬비아 일단은 프렌 같은 거는 좀 저는 괜찮아 보이네요. 최근에 그리고 양 팀의 A매치 맞대결 보면은 이렇습니다. 콜롬비아가 2010년대 이후로는 쭈루룩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부린다면은 콜롬비아의 뭐 일반승까지 노릴만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그냥 콜롬비아의 프렌이나 무승부 같은 거 태우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인 것 같네요.